안녕하세요. 메디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앨런 머스크의 국가효율부, 관료주의 혁파 타겟으로 USAID를 지명하다. 급등한 CPI, 멀어지는 추가 금리 인하입니다. 자, 뭐 몇 개 좀 섞였는데, 자 일단 USAID. 여러분들 US는 미국이고 뒤에 AID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특히 해운대 사시는 분들, 아니면 반포, 삼성동 사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5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옛날에 그 주공 아파트 같은 허름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재건축 들어간 아파트 기억나세요? 그 이름 뭐였죠? AID 차관 아파트. 있죠? 지금 해운대 그 달동네에 있는 AID 차관 아파트 현대의 그 주거 브랜드로 바뀌었죠. 대규모 대단지. 삼성동에도 그 유명한 그 브랜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반포동만 그 재건축하고 있죠. 거기에 AID 차관 아파트 막 벽에 다 금 가고 막 거미줄 쳐진 그게 바로 AID에서 차관 빌려서 만든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되게 선진국 같잖아요. 아직도 AID 차관 아파트가 그렇게 남아있을 만큼 원조받아서 살아난 지 얼마 안 된 모든 면에서 정치건 경제건 모든 면에서 이제 막 뭐 지금 발전의 어떤 그 초반부를 지나서 올라오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런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뭐 발전을 한 것처럼. 그렇죠? 베트남이랑 똑같이 AID 차관 받아가지고 저소득층 위한 주택으로 그걸 만든 거잖아요. 물론 거기가 지금 뭐 거기는 다 부촌이 돼버렸지만 옛날에 달동네가 그 AID 차관 그걸 빌려줬던 그 AID가 USAID입니다. 근데 어제 앨런 머스크가 그걸 때렸잖아요. 물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USAID에서 가장 지원이 많이 나간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네타냐후 총리랑 만나가지고 뭐 막 막대한 지원을 해줄 테니 뭐 벙커 버스터, 벙커 다 뚫고 뭐 진짜 몇백 미터까지 들어가는 폭탄 다시 또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가자 지구에서 사실 하마스가 또 인질을 안 주기로 했대요 또. 지금 또 뭐 협상이 파기되고 어쩌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오래 하다가 결국 미군이 패배하고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베트남 재건하는데 AID 돈이 다 들어간 것이고 자 5위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우방이라고 치고 베트남,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사우스 코리아. 자, 다 뭡니까?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전부 중동에서 화약고 터지는 곳이고 베트남 전쟁해가지고 몇십 년을 폐허해서 살아난 나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6.25를 겪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나라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한강의 기적이니 88올림픽이니 무슨 월드컵을 개최하니 이제서야 이걸 벗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라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거를 때렸죠. 왜냐? 그 문제, 먼저 이걸 깔았죠. 우리는 재정 적자가 2조 달러다.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꾸 아들이 그 말을 따라해요. 무슨 페스트 하면은 페스트 막 이러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 X로 이제 애칭이 불리기 때문에 트럼프가 X 너 괜찮니? 너 IQ 좋잖아 뭐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뭐 저기 진행이 되었죠. 뭐 앨런 머스크랑 공화당이나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 이게 뭐냐? 트럼프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냐 하면서 지금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죠. 저 뽑히지도 않은 사람이 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이거 한 건 한 건마다 트럼프와 이 관련자들의 다 승인을 받고 있으며 내가 맘대로 말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어디서 말하는 상황 정치에 대해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반격을 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 적자가 이 코를 후비고 있죠. 코를 엄청나게 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목마를 태우고 얘기를 이어갔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저게 바로 트럼프의 결단의 책상이라고 부르는 그 뒤에 화롯불 있고 거기서 다 모든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 USAID, 아까 AID 차관 받아서 우리나라로 AID 차관 아파트, 주공 아파트 같은 거 많다고 했죠. 근데 거기 USAID에 지금 전 수장이었던 이 사만다에 요걸 가지고 지금 저기 트럼프나 앨런 머스크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또 재밌는 생각이 든 게 만약에 이분이 테슬라에 투자해서 대박이 났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 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유엔 대사를 재직했고 하버드 교수였는데 이 앨런 머스크랑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유엔 대사나 하버드 교수의 월급으로는 이룰 수 없는 자산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게 물론 네슬레, 구글, UBS 이런 데 기업 강연 다니면서 돈 번 거 있는데 그게 이제 35만 $1,000 정도 되고 책 팔아서 번 게 $100만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투자 자산이 무려 $1,200만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이 아무리 외부 강연을 다니고 이렇더라도 어떻게 공무원이 저렇게 많은 돈을 뺄 수가 있냐,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머스크는 의심하는 거예요. USAID가 저렇게 해외에 뭐 어려운 나라들 원조한다고 하면서 그 국민 세금으로 받아들인 돈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빼돌리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심으로 지금 관료주의에 칼을 대는데 맨 첫 타겟이 USAID라는 단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전 수장이 어떻게 자산을 축적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그겁니다. 우리가 AID 차관을 돈을 빌려가지고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 삼성동 일대의 주공 아파트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성냥갑으로 지었던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재건축이 됐죠. 그렇죠? 지금은 물론 천지개벽했지만 이 땅이 바로 그 영화의 강남 1970에 나오던 그 부지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USAID 직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죠. 이제 USAID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가 사실 트럼프로 인해서 반증이 나오고 있잖아요. WTO 탈퇴해버리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벌써. 조류독감이 인류에게 뭐 영향을 미치느니 제2의 코로나 변이가 일어나느니 근데 그거에 대한 뭐 무료 백신이나 이런 것이 다 미국의 돈으로 하는 건데 미국이 WTO를 탈퇴해버리니까 세계 무역기구도 비롯해서 다 탈퇴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WHO도 그렇고 뭐 파리 기후협약 다 탈퇴하니까 이 원조, 미국의 돈으로 원조가 들어갔던 그 나라들이 지금 다 완전히 저기에 공격에 다시 처하게 돼버리는. 그리고 이제 이 USAID 직원들은 자신은 살아나야 된다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이 USAID를 찍기 전에 전반적인 얘기에서 재정 적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미국의 부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1940년대 수준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035년이면 118.5.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거든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8.5라는 것은 GDP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부채가. 지금 GDP가 국제 그 나라의 어떤 규모 체격, 키라는 것이죠. 그걸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그 몸무게 더 무거워져 버린 거, 키가 더 커져버린 부채 덩어리가. 지금 2024년에 벌써 100% 육박을 해버렸어요. 2035년 되면 118.5%가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채에 눌려 죽게 생긴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거를 부채 이제 가장 원흉을 앨런 머스크는 일단 관료주의, 공무원, 철밥통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내린 것이고 자, 2035년 되면 118.5에 이른다는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미 올해부터 100% 넘겠죠. 그리고 금액으로 따져보면 1.9조 달러입니다. 1.9조 달러인데 1조 9천억 달러, 1조 9천억 달러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영국하고 미국, 특히 이 적자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이 프랑스, 재팬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압도적이죠. 미국하고 영국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흑자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원조하는 국가인데 지금 현재 최근에 원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아프리카 대륙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USAID 원조가 아프리카 대륙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이제 원조를 받아서 이제 뭐 마치 선진국에 간 것처럼 이제 뭐 떵떵거리면서 하고 있죠, 이제는. 그 옛날 일이 아니고 금방 전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아프리카를 막 야, 우리는 저런 아프리카처럼 원조받는 나라가 아니야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은 아프리카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나라로는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에 최근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뭐 어려운 나라도 우리가 막 어려운 나라로 부르는 나라잖아요. 막 지금 영화에도 나왔던 수단도 있고 처음 알았죠. 수단이 그 영화에서 나와가지고 황정민 씨가. 보니까 인도적 지원부터 긴급 식량 지원, 글로벌 건국공무원, 마약 퇴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겉으로는 뭔가 이 어려운 나라를 도와준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 내기는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싫지만
이런 거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에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노리고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뭐 약탈하거나 뭐 이랬다고 지금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아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USAID를 만약에 타겟으로 해서 죽여버리게 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도 지금 USAID에서 나가는 거는 끊길 텐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따로 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책을 뭐 세우거나 하겠죠.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을 테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급등을 했죠. 자, 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을 해서 지금 예측값이 0.4% 증가했는데 0.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달 대비죠. 전달 대비 0.4가 예상됐는데 0.5가 나왔습니다. 자, 시계열로 보겠습니다. 0.5가 그럼 어느 정도 높은 수치인가? 전달 대비 증가한 게 지금 보면은 2024년도 10월 달에 0.2%. 그러니까 10월 달이 9월 달 대비 0.2%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증가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0.2, 0.2, 0.3, 0.4, 0.5까지 지금 늘어났고요. 지금 예상치 상회가 3달 연속 나와버렸죠. 지금 2024년도 11월, 12월, 2025년도 1월 달까지 전달 대비해서 3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이죠. 이 음식료랑 이 그 에너지 그 두 개를 제외하고 음식료 에너지는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좀 적은 걸로 핵심으로 조금 좀 그 흐름을 조금 더 진득하게 보자 해서 핵심을 한 건데 핵심도 예상치 상회가 나왔죠. 0.2% 증가 예상했는데 0.4% 증가가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전달에는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헤드라인 CPI라고 하죠. 헤드라인 CPI는 전달 대비 상승폭이 예상치 상회가 지금 3달 연속 나왔잖아요. 근데 음식료랑 에너지를 빼주자 2024년도 12월 달치는 예상치 하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료 에너지가 들썩여서 올렸다는 건데 이번에는 음식료 에너지를 뺀 핵심 CPI도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에너지 같이 변동성 많은 거를 빼줬는데도 일반적인 그 다른 품목조차도 올라갔다는 거죠. 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의 어떤 근간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연간 대비로 보면 어떨까? 연간 대비로 보면 지금 3% 예상치 부합이 나왔는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헤드라인 CPI죠. 다 포함한 거. 점점 9월 달을 기점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2.6, 2.7, 2.9, 2.3.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인 것이죠. 아까 바로 전달 대비 하니까 호흡이 짧은 것이고 이건 2024년도 10월 달, 11월 달 발표된 10월 달은 2023년도 10월 달 대비겠죠. 그리고 2.6, 2.7, 2.9 가다가 이번에 3% 나왔는데 예상치 부합이긴 한데 예상치 상해가 3번 나오고 이번에 예상치 부합이긴 한데 2025년도 1월 달이 2024년도 작년 1월 달 대비해서 3% 정도 올랐다는 거죠. 지금 스물스물씩 올라가고 있죠. 지금 물론 PCE가 개인 소비 지출인 PCE가 연준이 그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책무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지표로 삼은 게 PCE입니다. 근데 개인 소비 지출도 결국에는 CPI 항목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인 건 같이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2%잖아요. 2%. 그게 무슨 핵심이든 PC이든 CPI든 뭐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야겠지만 대략 2%를 목표로 하는데 이거 지금 헤드라인 CPI 연간 기준으로 지금 2%에서 다시 멀어지고 있죠. 2%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죠? 2%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야 이제 물가는 잡았으니까 고용을 최대치로 늘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더니 물가라는 두드러기가 다시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가 두드러기가 다시 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최대 고용을 잡으러 금리 인하를 못 가는 거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또 핵심입니다. 또 핵심을 뽑았어요. 핵심을 뽑았더니 3.1 예상이었는데 3.3이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랑 에너지 같이 변동성 심한 거를 빼줬어도 배제해도 핵심도 올라가는 거죠. 핵심도. 자, 핵심은 지금 밑에 하단부를 깨고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좀 안심을 한 거잖아요. 야, 우리가 CPI가 연간 대비 뭐 전월 대비 오르긴 했는데 그거
변동성 심한 음식료 에너지 포함한 거잖아. 음식료 에너지는 다시 안정이 되면 돼. 그럼 이제 핵심을 보자. 근데 핵심조차도 올라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3.1%가 예상됐는데 2024년도 1월 달 대비해서 2025년도 1월치가 실제치는 3.3%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월 대비던 전년 동기 대비던 헤드라인 CPI 그리고 핵심 CPI 모두 다 상승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베이컨, 에그, 치즈 그리고 한 잔의 커피 요거를 합친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아메리칸들의 아침 식사 비용에 대한 지수인데 지금 계속 오르고 뭐 당연히 물가 상승에 따라 오르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경제가 죽지 않으면 이 가파르기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기울기가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의 아침 식사 한 끼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걸 봤더니 계란이랑 베이컨입니다. 즉 계란이랑 베이컨 아침 그 미국 조식에 꼭 포함되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싸움이겠어요? 맥도날드든 버거킹이든 뭐 타코벨이든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데서 요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판매가에 전가시켰는데 충성도 높은 고객이 안 떠냐느냐 싸움이겠죠. 맞죠? 기업은 이걸 그대로 안 할 텐데 이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이득이 날 거 아니에요. 이 올라간 원재료 비용을. 그거를 판가에 전가시켜서 소비자한테 팔았는데 얼마나 떠나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기업은.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코스트코에 계란이 없어요. 자, 뒤로 가볼게요. 다 팔렸답니다. 지금 가장 최근인데 동물원에 또 조류 독감이 감염돼서 오리 등 15마리 죽어. 이런 소식 나왔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CCTV에 찍은 영상인데 미주일보에 나옵니다. 한인분이 저기를 하셨는데 계란 540개를 도난 맞았다. 시애틀에서 한인을 운영하는 분이 미주 한국일보에 제보를 하셨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전 뉴스에 AI가 전국 발생 2년 만에 기업 양계장에 나와서 지금 뭐 2년 만에 대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조류 독감 때문에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2022년도 아까 2년 만이라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22년도에 1월 달에 1.93달러. 그러니까 여기는 12개들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12개들이 하나를 저기를 해요. 30개 판이 아니라 12개들이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 1월 달에 1.93달러였는데 4.25달러까지 12월 달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2022년도에 아까 조류 독감이 확산됐을 때 그때 때문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지금 요게 저기고요. 써놓은 거고요. 뒤에 12월 달은 저 뒷장에 있기 때문에 앞에만 나왔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12월 달에 4.25달러 나왔다고 텍스트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2022년에 계란 가격만 저렇게 됐느냐? 아니죠. 지금 이 푸드 인플레이션이라고 미국의 푸드 인플레이션인데 2022년도에 무려 식품 가격이 9.9% 급등했어요. 물론 아까 에그 인플레이션이 이거를 같이 이끌었죠. 그리고 이제 2.3%, 2.4% 2024년도, 2025년도 예상을 해놨었어요. 2023년도 요 자료에. 근데 지금 2024년도, 2025년도가 이 상태로 유지되기가 힘든 상황에 또 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냐? 조류 독감이 다시 왔으니까요. 지금 그때 예상해 놓은 거예요. 그때 예상해 놓은 거. 2025년도 예상이 2.4였죠. 이렇게 예상됐는데 지금 문제가 뭐느냐? 아까 전 2020년도 12월 달에 계란 12개들이가 4달러까지 올랐다고 했잖아요. 지금 몇 달러까지 올랐냐면은 7달러까지 올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편하게 하면 1167원. 그리고 물가 비싼 뉴욕은 12개짜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에요. 못 사 먹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그 인플레이션이 불러일으킨 소비자 물가의 상승,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 갈 확률이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가버리게 된다면 이번에 지금 물가 인상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드평입니다. 큰 대란이 아니라 정말 큰일 난 대란이다.